경제를 생생하고 상세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초대석에 참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이렇게 두 번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응답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 정말 문자가 폭발했어요. 네. 어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3년 전 그때는 악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기억나시게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끊어야 된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반발심이 많았군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모른다. 한국에서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부자들은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주식을 모아야 되고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3년 사이에. 그렇죠. 대표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변한 게 그때 제가 또 유튜브 한 그것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직접 강의하고 어머니들 만나고 근데 너무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바꾸고 싶어 하시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비를 끊는 거에 대한 용기가 정말로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할까 그게 너무너무 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끊어도 되냐.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3년 전에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방송에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인데 대표님이 아이를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은 주식을 사는 거다. 이 메시지만 들으면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는데 결국 아이를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대표님 메시지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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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어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한 돈이 많은 아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로 만들자가 아니라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단순히 부자로만 만들게 하고 싶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거든요. 단순히 부자로만 만들자는 물론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아닌데 네. 그 돈에 대해서 그 교육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하고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특히 유태인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돈을 어떻게 보느냐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돈의 노예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돈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 이게 네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돈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끊임없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중요하지 않지. 그냥 뭐 있으면 좋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다. 네.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저도 혹시 대가를 치러요. 치르면 안 그래서 되는데. 노인층 빈곤율이 세계 1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이 됐을 때 취직을 못했을 때 그 충격이 커지고. 그러면 대표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질 않은 거예요. 돈이 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돈의 거.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고 빚이 뭔지 투자가 뭔지 돈을 일하게 하는 게 뭔지 아무런 교육을 안 받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그때 내가 이거 뭐 했지?
그때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어려워지고 또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일본처럼 고령화가 되면서 돈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표님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 어떤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됩니까? 가장 큰 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렀어요, 일본이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에 서툴렀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자본주의 근간은요. 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거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게 돈을 위해서 일하는 라이프죠. 내가 하루라도 회사를 못 나가면 그렇죠.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고 네. 그게 이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업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만약에 오늘 급한 일에서 회사 못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버는 게 중단되지 않죠. 근데 그게 일본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네. 일본은 그 여러 가지 그 2차 대전 후에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일본을 많이 도와줬죠, 경제적으로. 그 수출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일본이 많은 그 제조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아, 돈을 벌기만 했고 그렇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렇죠. 일본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아. 그래서 어디에 투자가 됐죠, 일본은? 부동산에 투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서 일본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다. 일하는 돈은 그렇죠. 기업에 가는 게 일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영리하게 그 돈이 그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들어오게 유도를 했고 401k 이런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죠? 창업하라고 배웠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계속 생기는 거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우리가 새로운 기업도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벤처 기업. 일본 기업은 못 나오잖아요. 일본 기업에 하나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네요. 소프트뱅크도 한국 사람이죠. 네. 일본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부동산에만 들어가는 거를 유일하게 자기 돈이 일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네. 가격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생산적이지 못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고 규제를 많이 주면서 그럼 시중에 있는 이 돈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밖에 안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돈들이 흘러갈 수 있는 데를 좀 마련해 주고 부동산 규제를 옥죄라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금융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같이 금융 문맹률 세계 1위예요. 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돈이 어떻게 써야 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다니까 갭 투자만 하는 거고 부동산은 무조건 좋은 거더라.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네. 이런 게 잘못된 거꾸로 배운 거죠. 네. 자, 그렇다고 억울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안 배웠다고 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대표님이 주시는 조언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이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을 또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듣고 갱생 프로젝트 본인 스스로를 맞아요.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대표님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를 10단계를 이 책에 쓰셨는데 시간 관계상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를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리 포기를 해요. 네. 나는 어차피 흙수저야. 나는 어차피 뭐 돈도 없어. 내 월급이 너무 작아.
네. 여러 가지 미리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요. 영어로 financial fitness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피트니스 하잖아요. 네. 체육관 가서 운동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너무 몸 무게를 빼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근육이 없는가. 그러면 체육관에 가면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하잖아요. 지금 내 몸 상태를.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죠. 자산이 얼마고, 네. 내 부채가 얼마고,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은 된 거예요. 반은 됐대요.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표를 만들면 반은 됐답니다, 네. 여러분. 그다음 2단계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드는 거고요. 3단계가 부채를 줄여라예요. 부채를 어떻게 줄입니까? 이거 뭐 누가 몰라서 못 줄입니까? 안 줄여지니까 못 줄이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부채가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어요. 좋은 부채도 있습니까? 네. 어떤 거요? 좋은 부채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생긴 부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다. 네. 그럼 내가 그 빚을 갚아 나가면 그 집이 지금은 내가 30%밖에 집이 아니지만 지금은 화장실만 내 거지만. 그렇지. 갚아가면서 근데 이자율이 대부분 싸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좋은 부채예요. 그런 이제 계속 갚아 나가면 되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나쁜 부채가 소비를 위한 부채죠. 뭐 신용카드 빚. 신용카드가 절충적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평생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왜냐하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았어요.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차라리 은행에서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갚고 그런 게 더 낫습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더 낮은 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특히 크레딧 카드 빚은 빨리 없애는 거고 마이너스 통장 빨리 없애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거부터 갚아야 되죠. 근데 그 빚을 진 이유가 대부분 소비를 그래서 비싼 디자이너 백을 산다든가 아니면 명품 구두를 산다든가 네. 그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네. 아까 전에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건 좋은 빚입니까? 나쁜 빚입니까? 나쁜 빚이죠. 그 나쁜 네. 빚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어떤 것도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유자금은 다 쓰고 나서 남은 게 여유자금이 아니고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여유자금이 절대 안 없죠. 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프 네. 스타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졸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빚이 많다. 그럼 나쁜 빚을 먼저 갚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네. 이를 악물고 갚아야 돼요. 일을 악물고 부자가 갚아야 되고 된다. 싶다면. 근데 이가 안 악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달콤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커피 끊어야 되고요. 네. 커피숍 가면 안 되고 그 갚을 때까지는 자동차도 본인이 예, 정말 결단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여행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갚을 때까지는 이거예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 부자가 되는 길은 눈사람 만드는 거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눈덩어리를 만드는 때까지는 미안하지만 소비를 하면 안 되죠. 네. 그 눈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게 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자산이 불어나갈 때 그때 조금씩 쓰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4단계가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입니다. 이 여유자금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활에서 먼저 줄일 수 있는 거, 커피값, 그렇죠. 기름값 이런 것들, 여행 예로 예. 들어주셨어요. 5단계부터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퇴직 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의 직장인들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했죠. 저 근데 몰라요.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네.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내 돈이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죠.
근데 거기 이제 DC형이 있고 DB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저희 한번 생생경제에서 공부했었어요. 네. DC형, DB형. 그래서 가능한 한 주식 비중을 늘려라. 근데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드리면 우리 대표님은 그게 바로 잘못된 주식에 대한 생각이에요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주식은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주식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 노후 자금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는 건데, 주식의 비중을 늘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식이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스스로. 그 돈이 스스로 일할 수 그렇죠. 있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가 나쁘다고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아니면 25년 전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벌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닐까요? 천만에. 그래요? 그게 착각이에요. 한 5배 더 많이 벌었어요, 주식이.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부동산보다도 주식시장이 장기적 20, 30년 동안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워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게 그러니까 아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한국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한폭탄인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처럼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을 오게 되면 많은 가게가 심각한 그래서 그게 그 스팀을 빼야 되죠. 부동산에서 이제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악플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당신은 뭘 아냐. 왜냐하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제가 얘기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일본 케이스도 보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이 자기 자산을 들여다보고 네. 어떻게 내 자산이 어떻게 얼로케이션 해야 되냐, 분산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퇴직연금제도에 주식 비중을 많이 둬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자, 6단계는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라예요. 그게 되게 좋은 제도예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는 1년에 400만 원까지 투자했을 경우에 대신에 55세까지 못 찾아요. 미국의 401k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55세까지 못 찾는 대신에 세금 혜택이 너무 좋아요. 65만 원 정도를 돌려줘요. 네. 400만 원 투자하면.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큰 돈이죠.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럼 400만 원 채우려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다음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네. 나머지 1,400만 원은 이제 거기서 나는 소득을 55세까지 이연해 줘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노후 준비에 거의 한 7, 8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연금저축보험이 있어요. 네. 연금저축보험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저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바꿔라. 네, 왜냐하면 그런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돈이 아니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투자가 돼 있지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는 것도 시작하고 시작 안 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당장 시작해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400만 원 채우려고 그러면 한 달에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35만 원이면 석 달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석 달에 100만 원씩 넣어라 그러면 갑자기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 10,000원이라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10,000원을 투자하려면 정말 빚부터 줄여야 돼요. 빚을 줄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빚을 먼저 줄여야 되고. 그런데 정말 큰 게 뭐죠? 사교육비죠. 사교육비. 그래 기승전 사교육비. 네. 그거를 저는 그 사교육비 쓰는 거를 아들 이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전 세계에서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11살부터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린 거예요. 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한국에서 제가 지금 하는 캠페인이 한국은 1살 때부터 하자. 그것도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다 했어요. 그 교육 시키려고요. 산후조리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11살부터 투자하는데 우리는 1살 때부터 투자하면 얘는 빌리언웨어가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 거절당했어요.
와, 근데 그 대표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 명 한 명 부자를 만든다는 거는 한 명 한 명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미래를 보면 안 된다. 긍정적이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그러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1년에 쓰이는 돈이 35조가 사교육비인데 그 돈이 애들 창업작업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나스닥에 들어가고 뉴욕 시장에 상장되면은 너무너무 그것만 그려도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왜냐면 한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외여행 가면은 한국처럼 좋은 나라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처럼 안전하고 인프라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이슈도 없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해방시키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 애도 낳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출산 정책보다도 이 돈에 연결된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경제적인 이유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만약에 오후 3시에 학교에서 끝나서 엄마하고 같이 도서관도 가고 그런 라이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유태인들은 정확하게 부자가 된 이유가 엄마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한국은 누가 교육시키죠? 사교육 학원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엄마들이 우리 애들을 하청을 주는데 금융 문맹을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염이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대표님의 이 생각과 또 이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담긴 책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단계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3단계 부채를 줄여라. 4단계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6단계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대표님 7단계가 경제독립 온 가족이 함께해라. 8단계가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입니다. 맞아요. 대표님이 이 중에서 꼭 요거 하나는 청취자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온 가족이 해라. 온 가족이 해라.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 동의하면서도 네. 우리 와이프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또 우리 남편은 주식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돈에 대해서 얘기해라. 네. 그리고 아이들도 참여시켜라. 그러면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를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도 따라가도 돈 쓰죠. 아빠도 따로 또 생활하죠. 애는 또 학원에서 있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온 가족이 집에서 식사하고 저녁 먹으면서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한다 그러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대표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생각하면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노후 준비하려면 내가 지금 나이가 당장 60세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하면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내일도 먹고 살 돈이.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부터 세워야 되죠.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60세가 되려면 20년이 남았는데 그럼 내가 20년 후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네.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4%룰이라는 게 있어요. 4%가 내가 모은 돈의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금에 훼손이 없이 내가 그 돈 가지고 1년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가 돼요. 그럼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아껴야 되죠. 투자하고 투자하고 사교육비 되고. 없애고 자동차 가능하면 팔고 그다음에 여행 줄이고 그 돈 만들 때까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절대 부자처럼 보이려고만 안 되고 부자가 되라.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 네. 라는 명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신데 대표님 뭐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언제든지 나오죠. 네.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션 플랜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의 저자 존니 대표와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위약금이었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3784님 위약금 유익한 정보와 퀴즈가 있는 생생경제 짱입니다. 새싹이세요. 2349님 위약금 정답입니다. 2131님 위약금 한국소비자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고요. 또 존니 대표 책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6077님 새싹이신데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귀 쫑긋하게 오랜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 인생 바꿀 책 한 권 받고 싶어요. 0003님 부자 되는 방법 알고 싶어요. 노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227님은 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50년 살았네요. 아직 늦지 않았죠? 3377님 책 받고 싶어요. 주식 초보라 3종목에 몰려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손절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2465님 아이 셋인데 지금 사교육 안 시키고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0481님 서울에서 고1 고2 키우는 아빠입니다. 마지막에 들었는데 애들 사교육 문제로 돈이 마이너스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요. 존니 대표님께 좀 쫄라서 책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